물론 너가 안 먹긴 했지만. 너무 얇은 뭐였지? 너무 전화번호 너무 알아. 아, 893 어렵지 않아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어렵지 않아도 맞춰야 돼. 그치? 제일 아까운 게 뭐라고? 아는데. 아는 거 들리는 게 제일 아깝죠. 하나씩 해보자. 자, 연립부등식. 일단 첫 번째 부등식 풀고, 그리고 이렇게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식은 반드시 이 연결되어 있는 순서 중에 가운데 있는 애를 매개체로 양쪽 나눠줘야 돼. 요렇게 둘 연결하면 부등식이 안 맞아. 잠시 수학 공부한 사람들만 들으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보잖아? 그러면 요걸 풀 때에 물론 A는 B보다 작고 A는 C보다 작다라고 말해도 돼. 그런데 이게 거꾸로 원본을 대체시켜주지는 못해. 안 돼. 그래서 이게 충분 조건은 맞는데 필요 조건이 아니야. 기억이 안 나지 얘들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 수학 하 할 때부터는 막불 바로 안 가. 개념서 하나 하고 갈 거야. 근데 뭐 한다 얘기했지, 그치? 몰라고. 블랙라벨 시리즈에서 개념서도 있어. 그게 개념서 이름이 더 개념 블랙라벨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 이용해서 개념 정리하면서 어려운 문제까지 풀게끔 그렇게 들어갈 거거든. 수하부터는. 수상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또 선행도 좀 다들 했기 때문에 1, 2등급 반에 지금 있는 거고, 근데 수하를 선행을 했어도 심지어 뭐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을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거의 한 5개월 동안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하를 또 최근에 다룬 건 아니다 보니까 많이들 까먹어. 근데 그거 까먹는 거 돌려놓지 않고 그냥 너무 바로 맞불 풀고 바로 블락 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 그래서 좀 개념도 다시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수학하 공부할 때는 개념서 한번 하고 갑니다. 블라로 더 개념 블랙라벨 써가면서 하도록 할 거니까 뭐 어쨌든 근데 이렇게 대체해주지는 못하니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는 뭐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되냐면 A는 B보다 작고 근데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B를 가운데 꼭 끼워주면서 부등식을 쪼개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밑에 와서 바로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쌤 바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건 인수분해가 잘 되지. x-3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초과 3 미만이다 라고 나왔어.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푸는데 두 번째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보자면 이 항을 해서 x는 a 플러스 1 이하이다 까지 들어갔네. 근데 자 연립부등식이야. 결국에 우리는 양쪽에서 풀어낸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하는데 얘가 그대로 공통이네. 그치?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았는데도 첫 번째 해의 범위가 그대로 최종적인 연립부등식의 해야. 그래서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이제 해보자면 마이너스 1 초과 3 미만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두 번째 부등식을 여기다 포함할 건데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부분집합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을 이쯤 찝어줘야 돼. 그렇게 해야 첫 번째 부등식의 해의 범위와 두 번째 부등식의 해의 범위의 공통 부분, 즉 연립부등식의 해가 진짜로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림에서 a 플러스 1의 위치는 어때? 3보다 큰 쪽이면 되죠? 근데 같아도 되지? 왜 같아도 돼? a 플러스 1이랑 3이랑 똑같아도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공통 범위가 교집합이 이렇게 생긴다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호 들어가고 우리는 항상 이런 거 따질 때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 A는 2 이상 5번. 그러니까 2 초과가 아니라 2 이상 돼야 합니다. 밑에 문제들은 사실 숙제로 해도 될 것 같아. 다 899 간다. 거기 페이지 밑에 있는 그 문제들은 숙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899번.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 자, 첫 번째 부등식부터 풀어보자. 아무리 각각 해가 존재를 해도 둘의 공통으로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없으면 그게 바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자,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그래도 깔끔하게 잘 되니까 바로 가볼까요? x-3 곱하기 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초가 3 미만. 일단 이렇게 나와. 자, 두 번째. 제 인수분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잘 되는데. 보이니? 상수가 k제곱 마이너스 16이거든. 저 상수를 우리는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로 두 다항식의 곱셈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가운데 요 플러스 부호를 적당히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진짜로 1창의 개수를 마이너스 2k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의 k 플러스 4 한 덩어리 곱하기 x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4 또 한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k 플러스 4가 더 커. k 마이너스 4보다는. 따라서 두 번째 부등식의 해의 범위는 x가 k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x가 k 플러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첫 번째 해랑 두 번째 해가 안 만나야 돼. 우리는 연립부등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괜찮어? 너 괜찮아? 응. 갑자기 오랜만에 또 모았네 총알을. 좋다. 내가 총알 3개 모아놨거든. 한 사람한테 딱. 너 그거. 좋은 말했어. 뭐라는 거야? 이거 아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반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너네 저기 대성마임에게 한석호 선생님 알지? 빛나시는 그치? 한석호 선생님 알지? 근데 쌤 제일 친한 친구, 쌤 단짝의 남자친구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한석호 선생님 수업을 현강으로 들었었대. 그러니까 내 제일 친한 친구의 남친. 왜냐면 한석호 선생님이 벌써 이제 강의하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 쌤은 내가 고등학생 때도 계셨던 선생님이야. 근데 그때 이제 현강으로 들었었는데, 그 인강에서는 잘 티가 안 나겠지만 한석호 선생님이 분필을 그렇게 잘 던지신대. 그렇게 대형 강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콕 집어서 이렇게 완전 제대로 던지신다는 거야. 많이 맞아봤대. 쌤 생각보다 아파. 분필은 잘 던지면서 드르륵은 머리카락 못하는. 수에 내가? 아니 한성원이요. 그 정승재 내 얘기하는 선생님이랑 나와가지고 머리카락 수에 비례하는 드르륵 쉬려고 해요. 과목이 뭐지? 어떡해. 아니 근데 드르륵을 쌤도 드르륵 못하잖아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수학 쌤들 밖에 없어. 하는데 어쩌라고. 연습하시면 어떨까 하는. 안 해봤겠니? 뭐 왜 지웠어? 그래도 이건 안 지웠다. 답은 안 지웠다. 자, 일단 얘랑 이제 공통범위 안 생기게. 공통범위 안 생기고. 아우씨 짜증나 진짜. 안 생기게 만들어줘야겠지. 그러면 지금 일단 첫 번째 해의 범위가 마이너스 4 초과 3 미만이었는데, 두 번째 해의 범위랑 얘랑 닿으면 안 돼. 지금 두 번째 해의 범위 보니까 뭔가 두 개의 점을 기점으로 이게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x의 범위잖아. 그걸 우리는 표현을 잘 해줘야겠지. 이렇게. 그리고 k 플러스 4도 좀 이렇게 3보다 큰 쪽에 멀찍이.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결국 K-4랑 -4를 비교하면 K-4가 더 작은 쪽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K 플러스 4는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해. 근데 이런 거 할 때 항상 중요한 점 혹시 둘이 같아도 되는지. 지금은 둘 다 같아도 되지. 그치? 혹여나 두 점이 딱 이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모여서 딱 한 점이더라도 어쨌든 비어있잖아. 양쪽에 다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두 값이 같아져도 등호가 성립을 해도 공통된 x의 범위는 존재하지 않는 즉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걸 풀면 지금 k는 0 이하여야 하고 두 번째 걸 풀면 k는 -1 이상이어야 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1 이상 0 이하의 k의 범위를 구하면 되고 이게 몇 번이야? 3번. 3번. 요거는 그냥 밑에 거 해보자. 얘들아 900번 해봐. 900번. 900번 하나 하자. 이렇게 되겠네. 일단 각각의 부등식을 풀고 나면 각각을 풀면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나름 되죠. 근데 쟤네가 공통의 해는 없어야 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해를 E-A 이상 얘 포함하는 얘 등호 들어가고 그리고 E 플러스 A 이하로 해놓고 근데 두 번째 거랑 겹치면 안 돼. 그래서 3A 마이너스 2 미만 또는 3A 플러스 2 초과로 만드는 대신 이런 꼴을 이제 A의 범위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겠지. 이해는 돼? 괜찮아? 인수분해해서 일단 각각의 부등식을 표현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1번 풀고 2번 풀어서 공통범위 안 생기게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라보면 돼? 3A-2는 E-A보다 좀 작은 쪽에 있는데 둘이 같아도 돼. 혹여나 둘이 딱 같은 지점이 되더라도 공통의 해는 없으니까 X 입장에선 겹치는 게 없으니까 A 애들은 얘네는 같아도 X의 해들은 겹치는 게 없잖아. 그리고 2 플러스 A보다 지금 3A 플러스 2가 더 크거나 같으면 뭐 되죠. 그럴 때 양수 A의 최대값 구할의 답이 뭐냐? 몇 번이야? 900번 문제의 2번? 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 잘못된 거. 뭐 어디야? 뭐 왜? 그 3A 마이너스 2가 잠깐만 3A. 3A 마이너스 2 하고 저 약간 해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네. 인수분해했을 때 한쪽이 마이너스 붙으니까 그치? 네. x 플러스 3a 플러스 2 맞네. 요렇게 하나랑 아까 x 마이너스 3a 플러스 2니까 얘가 근이 3a 플러스 2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구나. 그치? 네. 그래서 요게 지금 a가 양수니까 a씨 하나 3A 하나가 3A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뒤에 오른쪽에 있는 3A 마이너스 오른쪽이 2예요. 플러스 2가 아니다. 문제 여기가 땡큐. 그래서 얘랑 3a 마이너스 2를 비교하면 이게 더 작아. 얘가 커. 아이씨.
뻔하다. 얘들아 우리 암산은 하지 말자.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 플러스 2. 아예 3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치? 저렇게 되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여기가 3a 마이너스 진짜 더러워. 아이씨. 알아서 해. 2번이야 답을. 답은 2번. 이렇게. 양수의 A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작고 큰 게 비교가 되네요. 그 다음은 902번. 902번. 자, 이거 902번 지금 잠깐 2분 드릴게. 해봐. 너무 이거 여기 유형 너무 빈출이야. 이거 유형 26번. 이 라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몇 번 거야? 902. 자, 일단 각각의 각각의 부등식은 뭐 풀이는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특히 첫 번째 부등식의 경우 해의 범위가 똑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 초과 3 미만. 색칠되네.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3 이하 이렇게 색칠되고. 자, 이때 두 번째 부등식까지 여기다 이제 겹쳐서 그릴 거야. 근데 만족하는 정수 x가 딱 4개가 되도록 해달래. 자, 두 번째 건 사실 우리가 두 가지로 계산을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정말로 x의 범위가 5 이상 a 이하로 나올 때도 있고 x가 a 이상 5 이하로 나올지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는 이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때 만약에 x가 5 이상 a 이하여봐. 여기 어딘가에다가 5 이상 a 이하 하면 선택을 하면 공통 해의 범위에 정수 x 4개 들어가니? 애초에 공통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살짝 머릿속으로 고려하면서 첫 번째 건 아니고 두 번째 가능성으로 가야 되는구나. 요걸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a를 어디쯤 집어야 될지 고려하자. 우리는 5 이하로 갈 거야. 그런데 5 이하지만 a 이상이거든? 공통 범위의 정수가 4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들어가는 정수 x를 좀 색깔로 표현하고 가자. 3 들어가야겠네. 그치? 그리고 4개 들어간다면 2, 1, 0까지는 둘을 연립해 놓은 공통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a 이상 5 이하에 공통으로 이렇게 4개의 정수는 들어가지만 마이너스 1은 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럼 이제 요 정도로 수직선의 표현을 해놓고 A의 위치를 얘기해보자. A는 결국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여야 되자. 이런 거.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A의 위치를 파악을 했으면 혹시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각각 파악을 해야겠죠. 일단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건 안 돼. 여긴 떼야 돼. 떼야 돼. 왜냐? 마이너스 1이랑 겹쳐버리면 공통 범위의 마이너스 1이 첫 번째 것도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가 버려서 공통 범위의 정수가 4개가 아니라 5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A가 0인 건 가능해요. A가 0인 건 돼. A가 딱 0이면 그렇게 해도 지금 0, 1, 2, 3 4개의 정수는 들어가니까 결국 답은 3번 되는 거지. 얘들아, 얘는 지금 풀이가 이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어. 진짜로 생각을 통해서 A의 범위를 뽑아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길게 시계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내요.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좀 해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904 해. 시작. 904.
가지 가능성 다 봐야지, 그치? 지금 A를 포함한 저 개수 A가 들어가는 부등식 같은 경우 해를 뭘로 선택할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때 보라색 케이스 봐봐. 우리 지금 두 번째 부등식도 인수로 x-4를 가져. 근데 그 보라색으로 만약에 4 이하 그리고 뭐 여기 어딘가에 A 이상 보라색으로 가면 여기 안에 만족하는 정수 x가 5개가 아니지, 그치? 몇 개 돼? 7개 돼버리지. 이렇게 되면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7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게 하려면 일단 보라색은 아닌 거야. 이런 꼴로 해의 범위가 나오지는 않고 노란색처럼 A 이하 또는 4 이상으로 해가 나와야 하는 거죠. 자, 이때 A 이하이거나 4 이상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4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공통 범위에 들어가게 되겠다. 자, 두 부등식의 공통 범위에 4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4를 포함하면서 지금부터는 만족하는 정수 x가 5개 되도록 a의 위치를 조절해야 돼. 자, 4 하나 들어가. 그럼 5개 중에 하나는 써먹었다. 이제 정수 4개에 들어가게끔 a의 위치 조절을 해줘야 돼. 이때 그 정수 4개가 누가 되면 적절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4개가 들어가고 a의 위치가 이쯤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2랑 3은 공통범위에 안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럼 정말로 공통범위에 들어가는 정수가 5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이걸 보면서 A의 위치를 표현을 해보자. A의 위치 지금 어때? 1과 2 사이에 있어. 보이세요? A의 위치가 1과 2 사이에 있는 거. 요걸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수의 X가 5개 들어가는 걸 찾아내는 거지. 근데 어디에 같아도 돼? 이번엔 1 같고 2는 같으면 안 돼. 이게 이해가 가야 돼. 1이랑은 같아도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정수 1까지는 가능하고, 그치? 2랑은 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A의 범위는 답은 2번. 이렇게 904번에. 자, 요 유형은 연습을 진짜 얘들아 꼭 하자. 꼭 하자. 아직 어색하다면. 그리고 유형 27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내가 지금 안 해. 이거는 개념적으로 다뤄줄 게 없거든요. 그리고 913 시작. 자, 여러분들이 해. 913 왜 너네가 하겠어? 얘들아 913번에 2차 방정식의 근해 부호 이건 요번 시험 범위에도 있었어. 2차 방정식 단원에서도 있었어. 근데 왜 이게 2차 부등식 단원에 또 나오느냐? 이번에는 만들어 놓고 보면 식이 2차 부등식일 거야. 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건 이번 시험 범위에도 들어있던 거라고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가질 조건 뭐야?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초가, 그리고 두 근의 합도 0초가, 두 근의 곱도 0초가, 이 세 개를 각각 풀어서 공통된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아내면 되죠. 이거 내가 지난번에 중단원 평가 때 2차 방정식 단원 중단원 평가 볼 때 서로 다른이라는 말 안 주고 그냥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첫 페이지 3개 틀리시면 그래서 내가 채점하다가 열받아 한 그 문제
모르겠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아, 나는 그거 아니었는데 다른 거는 아닌가? 안가? 네, 이거 서로 다름이라는 말 없으면 판별식 0 이상이어야 되는데 0 안 넣어서 틀린 거 왜 누군지 알지 그치? 이거 때문에. 나 아닌 거 같은데. 난 그냥 틀렸던 거 같아. 아닌가? 아니 나는 저거 말고 다른 거에서 앞에 세.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얘는 그냥 답만 확인하고 갈게요. 913번에 자랑이다. 913번에 3번. 913번에 3번. 자, 916번 갈게요. 916번도 물론 이것도 다 했지만 그래도 요거는 그냥 같이 보자. 자, x에 대한 다음과 같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개의 실근을 가져. 하나는 양수 실근, 하나는 음수 실근. 그런데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양수가 지금 좀 힘이 센 거야. 양수의 근의 절대값이 음수근보다 세다. 그럼 만약에 양의 근, 이거 그냥 바로 식으로 써야겠다. 자, 두 근의 합은 어때야 될 것 같아? 양수면 되지. 둘 중에 누가 양수인지 누가 음수인지 모르지만 지금 음수보다 양수가 절대값이 세다니까. 그럼 양수랑 음수랑 더해도 확실히 양수야. 양수가 세니까 요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근데 이것만 만족하면 안 되고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개의 부호,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야 되니까 곱은 음수여야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 거.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곱해서 음수잖아. 그치? 자, 그리고 쌤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어쨌든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을 갖는다 라는 멘트 나오면 이건 판별식 굳이 안 해봐도 된다고. 굳이 안 해도 됨. 이 멘트가 있으면 판별식 굳이 안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증명 다 해줬었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면 근각의수 관계로 판별식이 결국 어차피 양수 나온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줬었거든. 궁금한 사람은 남아서 다시 질문하고 가든가. 난 분명히 증명해줬으니까. 그래서 판별식 안 써도 되고 요 둘만 따져도 지금 충분합니다. 먼저 근각의수 관계로 두 분의 합은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7a 플러스 10. 이건데 얘가 양수여야 하고 그리고 두 분의 곱은 현재 마이너스 a 플러스 4 나오겠네. 그게 음수면 되고. 이 똑같은 문제가 2차 방정식 단원에서도 나왔긴 했지만 2차 부등식 단원에서 한 번 더 나오는 이유는 식을 세워놓고 봤을 때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얘는 인수분해 잘 되죠. a에 대해서 인수분해해서 a-2 곱하기 a-5가 0보다 큰 거니까 a는 2 미만이거나 또는 a가 5 초과인데 a는 4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통 부분,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뭐 공통 부분을 찾아보자면 a는 5보다 크다. 답은 5번. 이거는 뭐 밑에 거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쌤 그냥 919로 갑니다. 919번도 마찬가지야.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이 개념을 이용한 문제들 얼마든지 많이 풀었지만 식을 세워놓고 보면 2차 부등식이 포함이 돼서 2차 부등식 단원에서도 또 나온다고.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조건으로 제시한 이런 문제는 항상 뭐 하라고? 맨날 하는 말 똑같아. 근의 위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림 그것도 맞긴 한데 이만큼 중에 요만큼 함수의 그래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식으로 표현하기. 2차 방정식 역시 2차 함수로 보면서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의 해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다 2보다 작아? 2가 여기 있네. 2보다 작은 쪽에 두 근이 가야 한다? 딱 이 그림이지. 그치?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되죠. 두근이 모두 다 2보다 작다. 정확하게 이런 그림. 이 근의 위치 문제 나오면 세 가지 고려해야 되는 거 뭘까? 판별식, 축, 한숙. 판별식과 추계방정식과 함수값. 지금부터 세 가지 고려해서 따져보자. 세 가지. 일단 세 가지 고려해서 따져. 가끔 추계방정식 필요 없을 때도 있고 가끔 판별식 필요 없을 때도 있지만 안전빵으로 세 개를 다 체크를 하고 가자. 일단 지금은 판별식도 추계방정식도 함수값도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자, 판별식은 어때야 될까? 그림 봐봐.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왜냐?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안 했으니까. 그냥 두근이니까. 그치? 크거나 같다. 중복되는 두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축의 방정식은 어때? 축이 지금 위치가 어때? 2보다 작으면 돼. 제 축 봐봐. 축의 위치가 2보다 작아. 세 번째 2에서의 함수값은 어때야 돼? 양수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y좌표. 2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돼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판별식 갑니다. 짝수 판별식으로 가도 되겠네.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 2, 8에 16 따라서 a는 2 이하이거나 또는 a는 8 이상이다 라고 판별식을 통해서 일단 a의 범위를 조금 구해놨고 두 번째 추계방정식. 여러분들 지금 저 2차 방정식의 축 누구야? a-4 축의 방정식 a-4 마이너스 2a분의 b 그걸로 a-4 근데 이게 2보다 작아야 하니까 따라서 a는 6보다 작아야 하고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 2 대입해서 4 마이너스 4의 a-4 플러스 2a 이게 f2야. 근데 f2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풀었을 때 20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고 따라서 a는 10보다 작다. 이런 a의 범위가 나오는데 계산 잘했니? 모르겠다. 자,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된 해의 범위를 찾아보자면 2 이하 이거나 8 이상인데 그 중에서 6 미만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10 미만이어야 하네. 그러면 세 겹 쌓인 건 어디야? 2 이하.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의 범위는 2 이하니까 그나마 a 중에 최대값은 2. 자, 근데 920은 요것도 하고 가자. 만약에 두 근 사이에 어떤 실수 P가 존재한다.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뭐 다른 말로 바꾸면 한 근은 P보다 작고 한 근은 P보다 커야 된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때는 사실 함수값만 고려해도 충분하죠. 아래로 불룩인 함수라는 전제가 있을 때에 함수값은 양수여야 된다. 이것만 따져도 충분해. 이때는 판축함 말고 함수값만 따져도 괜찮아. 함수값만 따져도. 왜냐? 아래로 불룩인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P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여봐. 이거 무조건 지나가봐. 아래로 불룩인데 X축 서로 다른 두 점 생겨. 그래서 이건 판별식이 양수인 게 자명하게 나와. 그러니까 함수값이 음수이다. 쟤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판별식은 안 따져봐도 되는 경우죠. 그래서 920 해봐.